자, 오늘 가산리 실험실의 특별 초대석. 오늘도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먼저 한번 해주실까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에 있었던 월산초등학교, 그때는 월산국민학교죠. 월산국민학교 27회 졸업생. 네, 지금 현재는 백수입니다. 그래서 역사랑 톡톡이라고 하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최필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갑자기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MC 같으시고 저희 게스트로 지금 네, 오늘 되는 잘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부탁드립니다. 긴장하신 듯 하다가 역시 혹시 그 직업이 무엇이셨나요? 현직 교사. 네. 일단 제가 음. 최필숙 선생님에 대한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됐어요? 네. 이름 최필숙, 월산초등학교 졸업생,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역사학자로 활동. 맞습니까? 학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법인 밀양독립운동사 연구소 설립. 네, 설립할 때 같이 했죠. 자, 그리고 독립운동가 발굴. 해시태그 의열기념관 개관. 예, 개관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상 수상. 예. 또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 저서의 저자입니다. 책도 쓰셨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밀양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만 가지로 밀양 독립운동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그러세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영남도의 대단하십니다. 가치를 2분의 1으로 꼭 들어야 된다고. 이야.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있어요? 자, 아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가장 많으신 분. 아하. 혹시 제가 이 프로필 중에 빠진 거 있습니까? 프로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럼 저더러 오늘 이곳에서 얘기하라는 것 아니 같습니다. 이 사람아 프로필 소개한다더니 대본을 다 읽어버리면 뭘 진행하려고 혼자 대본 저희가 아니 질문 프로필이 아니잖아. 유튜브에서 네. 질문지를 주지 않았다고 하시길래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일 존경하는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약산 김원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업을 하는데 저 구석에서 누가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누가 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막 두리번 하는데 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그때 여고 있었기 때문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약산이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래가지고 뭔 소리고 약산은 후손들이 북한에 가고 없는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약산의 여동생의 그녀는 김학봉 여사님의 손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그럼 왜 우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집안에서 할머니께서 늘 약산 김원봉이 이런 독립운동가다 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중학교 역사 수업 시간에 우리 할아버지가 약산 김원봉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교사의 반응이 그 빨갱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때부터 상처를 입어서 약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남한테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가장 존경한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제가 학교에 굉장히 일찍 가거든요. 7시쯤 되면 학교에 출근을 하는데 밀양여고를 상징하는 게 신사임당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아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저를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어머, 혹시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인 거예요. 와, 김봉 네, 김원봉 장군의 여동생 여동생. 김학봉 여사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새벽에 아침에 둘이서 신사임당 동상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약산에 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할머니한테 그날 아침에 약속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98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제가 되게 열심히 남들이 봤을 때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대통령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았는데 그걸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 사람은 학교 교사인데 본분인 교사 역할을 하지 않고 바깥에서 독립운동만 연구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7시에 학교를 가고 10시에 퇴근을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일 한다고 집안일 안 한다 할까 싶어서 제가 집안일은 주말이면 시어른 뭐 다 모시고 제가 제사 다 지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생기면 독립운동 연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평생을 거의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통령상을 받게 된 거는 교육자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죠. 제가 받으신 교사로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받은 거고요. 대한민국 공무원 대상이니까 받은 거고. 공무원 대상. 예. 울산 초등학교 졸업하셨잖아요. 네네. 예. 갑자기 또 이제 여기가 이 장소가 초등학교 네. 졸업하신 곳인데 초등학교 시절이 갑자기 매치가 안 돼요. 너무나 진정하시고 그래서 말갈량이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어떠셨나요? 우리 대부분 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중학교를 못 갔거든요. 근데 보통은 가난한 집 자식들이 있으면 오빠만, 아, 네, 아들만 상급 학교를 보내고 이제 이 학생들은 거의 가지 않는 상태인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빠랑 저가 있으니까 오빠가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회비를 부모님께 주실 형편이 안 되니 저도 학교를 한 해 쉬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 순간이. 그러니까 친구들은 교복 입고 버스에서 내리면 그걸 쳐다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오빠가 해주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그랬죠. 너무 그래서 손도 나기도 했는데 저보다 위에 언니가 먼저 희생을 했으니까. 언니도 그렇게 지나가요. 언니는 그 길로 진학을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들어서 막내다 보니까 그렇게 대들어서 다음에 학교를 갔어요. 본인이 성취를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서 갔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도 제가 단식을 해서 대학 보내달라고 투쟁을 해서 대학을 가게 돼서 덕분에 교사가 됐어요.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예,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오빠에게 한 말씀 하세요. 갑자기 오빠. 오빠들은 잘못이 없지. 오빠들은 잘못이 없죠. 그래도 미워요. 저도 오빠가 있고. 그 사회 구조가 그리고 오빠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네, 공부를 좀 못하면 그런데 오빠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 이제 부모님 생각에는 이 잘한 아들 하나 밀어주면 집안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대부분 부모들이 가지신 그런 생각들이니까 대부분 당연하다고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러지 그러지 않았나요? 저희 때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누나들 여동생 제가 하는데 알기로는 중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 유학 가셨잖아요. 네, 부산으로 유학 갔죠. 그거 당연한 권리라고 아니 생각하지 않아요? 누나들하고 다 갔습니다. 아들만 보낸 게 아니라 누나들이 먼저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활달해 보여도 사실은 트리플 A형입니다. 네, 소심형입니다. 제가 A형이거든요. 혹시 저희가 좀 뭐 실수하고 있는 거 막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겠죠? 무슨 A형이요. 저 여기- A4. 나도 A형인데 지금 트리플 A가 지금 모여갖고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리플 A. 궁금한 게 저는 너무 많은데 이 정보를 봤더니 아까 제가 프로필에 얘기했던 거 사단법인 밀양 독립운동사 연구소 설립. 뭐 제가 했다 하면 안 되고, 네, 예, 편안하게 뭐 경상도 말로 하자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옆에 계신 밀양의 많은 밀양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볼래? 볼까? 해보자. 그러면 됐나?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밀양에 계시는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사 연구하시는 분, 저랑 같이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 교사, 그리고 또 국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자 모여보자 이렇게 해서 2009년에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2009년. 네. 꽤 오래. 네네네. 밀양이 좀 강하잖아요. 맞아요. 독립운동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 적극적으로. 상인시 보면 기질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양 사람들이 다 세요. 제가 좀 네, 하면 하는 거죠. 우리 또 끝까지. 김봉 선생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맞습니다. 역할을 맡았을 때. 네. 그래서 뭐 하려면 확실하게 대충 안 하고 막 그냥 도시락 볶다 던지뿌고 저도 밀양 사람 맞아요. 진짜요? 네, 저희 부모님이 다 밀양 분.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밀양에 대한 자랑하면 일단 숟가락을 자꾸 놔. 자기도 밀양이다. 저희 친가댁이 부북면, 후사포리, 어. 예. 김제자 겸자, 저희 아버님 성함. 그리고 어머님이 예림에 살고 계신 양성자애자. 그걸 뭐 맞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보다는 좀 선배이실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영화 속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 조금 전에 밀양 사람이요 했던 그런 대사처럼 그렇게 한 분 한 분 나오다 보면 인식들이 좀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계기는 없으셨어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을 때 네. 제가 밀양에서 영화를 같이 봤거든요. 우리 회원들하고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하는 순간부터 제가 울면서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약산을 주제로 하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적이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끝날 때까지. 감독님한테 전화해야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그걸 영화를 제대로 못 보다가 제가 중국에 그분과 같이 독립운동했던 석정윤세주 열사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태양산에 가게 됐거든요. 7일 동안 제가 답사를 갔는데 저는 중국에 가면 그 남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귀찮아할까 싶어 전화기를 아예 꺼요.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이제 연락이 못 오게 하는데 7일 만에 한국에 딱 랜딩을 하잖아요. 김해 공항에 랜딩을 하는데 비행기 딱 되는 순간 제가 휴대폰을 켠 거죠. 네. 정말로 제 휴대폰이 깨똑 우는데 이게 수백 개가 오는데요. 전국에 있는 방송국 PD들이 연락을 다 온 거예요. 영화가 1000만이 넘은 거예요. 제가 갔다 온 사이에. 그래서 약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사람들이 좀 더 저한테 물어보더라면서 인터뷰 요청이 정말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은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사실 우리 김홍 선생이 그 월북 스토리 때문에 굉장히 좀 금기시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 이제 영화에서 그 내용을 자신 있게 또 조성우 배우를 통해서 대사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김원봉 선생의 얘기를 영화로 다시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도 했어요. 거기에 배우로 출연하시고요. 꼭 하고 싶죠. 제가 밀양 사람이니까 제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나 밀양 사람 이상인이요. 나 밀양 사람 김원봉 역할을 하는 이상인입니다. 근데 너무 죄송해요. 왜요? 저는 암살의 전지현 씨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책도 내셨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구매하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이제 주문을 했더니 리커버 버전이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예. 그 인기가 많아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책을 쓴 게 바로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입니다. 끝나지 않은. 그래서 끝나지 않은 그들의 노래라는 말은 그분들이 독립운동 하실 때에는 이렇게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독립운동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썼는데 제가 2019년에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어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이해서 8월 15일 날 제가 이거를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해 연말에 이제 한 해에 출판된 책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상을 주는데 그게 이제 세종도서라고 아시죠? 세종도서를 심사를 한데 제 책이 세종도서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커버가 나온 겁니다. 오, 이거 없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그 남편분의 반응은? 남편은 세종도서가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누각은 어디일까요? 영남루, 울산에 아니요, 울산에 홍보할 때 그렇게 하던데요. 울산에 또 어디? 울산에 어디? 울산에 태화루. 태화로는 밀양에 있는 중국집입니다. 홍보할 때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 3대 누각 중에 하나라고. 또 밀양의 영남루, 울산의 태화루. 또 울산 자기 살고 있거든. 또 영남루, 네. 진주의 촉섬루, 평양의 부병루. 근데 두 누각은 다 완전히 소실이 됐다가 다시 한 건데 그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게 영남루야.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영남루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애착을 갖고 공부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계기가 있었나요? 뭐 밀양하면 우리가 이제 랜드마크로 생각하는 게 영남루잖아요. 영남루가 이제 보물 147호였다가 이번에 이제 국보로 성격이 됐는데, 방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한민국 3대 누각이라 했는데 그렇진 않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누각이죠. 그렇지. 최고의 누각. 맞아. 왜냐하면 평양의 부병루는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요. 그래서 태화루 누각이 들어갔나 봐요. 태화루 여기 밀양에 중국집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대한민국 아래쪽에 누각이 그럼 두 개가 남잖아요. 네. 그럼 촉성루랑 영남루가 남는데, 네, 태화로까지. 네. 근데 촉성루가 훨씬 더 오래됐어요. 아, 그런데 영남루가 불타고 나니까 1844년에 부사로 오신 이인재 부사가 영남루를 다시 복원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불타버렸기 때문에 도면이 없잖아요. 그럼 도면을 가져와서 그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촉성루의 도면을 가져와서 영남루를 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촉성루가 아버지고 영남루는 아들인 셈이죠. 그래서 두 루각이 남한을 대표하는 루각으로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촉성루가 6.25 전쟁 때 불타요. 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960년에 진주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서 누각을 복원을 했는데 영남루하고 촉성루 차이점이 뭐예요? 영남루는 양옆에 강인. 양옆에 건물이 날개로 붙어 있는 게 두 개 더 있잖아요. 아, 예. 네, 촉성루는 없잖아요. 아, 촉성루는 원래 있었어요. 아. 있었는데 이 진주시에서 그걸 복원하는 게 아니고 진주 시민들이 복원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본누각 하나만 지은 거예요. 아니 그 진주시에서 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옆에도 이제 하자는 복원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통 이 대한민국 건축사에서는 건축물이 200년 정도 돼야 이게 국보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밀양의 것도 200년에서 지금 현재 보면 20년이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남루는 국보로 지정된 데는 거기에 걸려있는 현판들도 많고요. 현판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천진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판에는 우리 이제 고종 때 영의정을 하셨던 귤산 이유원 선생님 현판도 아주 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길재 선생이나 태계 이항 선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영남루의 아름다움을 보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강의 아름다움이나 밀양의 아름다움이나 영남루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게 300수가 넘어요. 350수가 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남루가 이제는 이제 남한 최고의 누각이 아동산 할 때 아는 관아 아자를 쓰거든요. 관아 동쪽에 있다 해서 네. 아동산이라고 얘기하고 밀양요고가 있는 산을 관아 북쪽에 있어서 아북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이 다 틀렸어요. 일본 놈들은 그런 거죠. 한국에 오니까 막 동네마다 이름이 있는데 전부 다 각가지 얘기를 갖고 있잖아요. 아. 그럼 얘기를 갖고 있어 민족성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하는 거잖아요. 이걸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구역을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가운데 있으면 중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중앙고등학교, 제1고등학교, 1, 2, 3. 동서남북 중앙. 중앙은 자기들이 다니고 제1중학교는 자기들이 다니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아 동쪽에 있네, 관아 북쪽에 있네, 그 앞에 흐르는 강을 남쪽에 있는 천이니까 남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다 틀린 거죠. 1920년대에 와서 행정구역을 바꾸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영남루가 있는 산은 무봉산이에요. 네, 무봉산인데 그 신라 시대에는 원래 소환산이라 불리던 것을 신라 말기에 이제 스님이 와 있는데 보니까 봉황 한 마리가 막 날아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앉은 그 자리에 절을 지어준 게 무봉사고요. 그래 그 봉황이 춤추면서 앉았던 그 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봉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무봉산. 무봉산. 그 봉황이 춤추는 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00년 이상 그 이름을 갖고 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 알잖아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아동산이라 이름 붙였고 영남루 그다음에 밀양요고가 있는 그 산은 아복산입니다. 아가 누에 아자예요. 누에가 복. 예, 누에가 그죠 알을 품고 있는 배 모양. 누에가 알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누에가 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밀양요고는 뭐 왕비가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누에가 알을 품고 있어서 알을 놓으면 이제 왕비가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고가 거기를 옮겨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이름들을 일본이 다 없애면서 아동산, 아복산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구나. 앞에 남천강이 아니고 원래 응천강이에요. 여러 물들이 내려와서 합쳐져서 엉켜서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강인데
남쪽에 있는 천이라 해서 남천강이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찾아야 된다고 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밀양의 전기를 다시 또 복원하려면 네. 이런 명칭들도 맞아요. 다시 옛 명칭으로 예, 복원해야 돼요. 복원하는 그런 과정이 꼭 있어야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예,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계시고. 예. 아, 근데 우리 역사를 지켜가는 방법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다양하게. 저희가 이렇게 아카이빙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근데 선생님은 어떤 방법으로 계속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저는 특별히 뭘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눈앞에 뭔가 주어지면, 근데 그거는 사명처럼 그냥 오는 것 같아요. 뭔가 너 이 일 해야 돼 라고 위에서 시키는 것처럼 앞에 나타나면 또 그 일을 또 치러 나가고 또 끝나고 나면 새로운 일들이 오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살거든요. 그 도로 이름 짓는 것, 그리고 2015년 영화 암살 이후에 이걸 더 하기 위해서 약산의 생가를 매입해서 기념관을 짓는 것, 그리고 뭐 체험관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제가 할 수 있을 상황에 놓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하게끔 던져졌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선열들한테 기도하는 게 있는데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왜 국사, 역사 이런 게 저희는 필수의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국정교과서였습니다.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에는. 그래서 국가가 가르치고 싶은 내용만 책에 담아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 그때는 책 이름도 국사라 했어요. 한국사가 아니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국어라 했어요. 근데 지금도 국어는 국어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사는 뭘로 바뀌어 있어요? 한국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국사, 미국사처럼 다른 나라 역사처럼 배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배우면 우리 사람들의 사고력을 굉장히 키워주거든요. 저는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역사는 why 학문이다. 왜라고 질문하는 학문이다. 왜 그랬을까? 그럼 혹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좀 걱정스러운 게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승만이고요. 그래서 이승만 기념관을 짓는다든지 뭐 공원을 만든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4.19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두 번 부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4.19를 헌법 정신에 넣어놨거든요. 4.19 이후에 헌법을 고치면서. 그러면 그 이승만을 몰아낸 4.19가 정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헌법에까지 담아놨는데 다시 이승만이 지금 최근에 나왔던 뭐 영화 건국전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건국전쟁에서 이승만을 우리가 건국의 아버지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고 한다면 그럼 그를 쫓아낸 4.19가 잘못된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 전반적인 걸 다 보고 이런 문제를 내세웠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람이나 계획들. 예. 우리 밀양에 대한 바람이나 네. 또 계획이나. 예. 그 제가 이제 주로 강의 때 뭐 쓰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억은 산자의 의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줘야 되는 게 목숨이 붙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 선열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희생으로 이 나라를 찾아줬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명함에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 명함을 제가 석정 윤세주 후손분한테 드렸는데 그때 제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윤명화님이 그 명함을 보시고 저보고 잠깐 오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 잘못됐다. 이건 독일 사람들한테 해당될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당신 같은 역사 선생이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 걸 잊는 것인데 한국 사람은 처음부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잊을 것조차 없는 민족이다. 아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 뜨끔하고 역사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열심히 찾아서 알고 그리고 그 안 것을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 네. 일단 제대로 알고 알게 된 건 잊지 말아라.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영상을 다시 보시면 제대로 알게 되십니다. 네. 저 그리고 선생님한테 역사 배우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수에 연연하시면 역사 자, 지금 그럼 이제 시작부터 선생님 말씀하신 요점을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정리. 네, 정리.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최필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가산리 실험실 제6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 다음 영상 보기. 구독, 시청, 좋아요. 좋아요. 영남로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덧붙일 얘기가 있으시면 더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들이 영남로로 올라가게 되면 뒷마당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영남로 앞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 영남로는 원래 산에 세워진 거잖아요. 네. 예, 산에 세워진 누각인데 그게 산 앞에 세워진 거죠. 네. 그럼 영남로는 저 강 저편에서 봐야 그렇죠. 앞쪽을 맞아요, 보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뒤편에는 옛날에는 그게 산인 거죠. 산인데 지금 깎여 있어서 마당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앞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자리에 객사도 그 뒤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객사 마당도 좀 있었지만은 그게 아주 평평하게 그렇게 객사도 없어지고 넓게 된 것은 일본이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무봉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도 억누르고 일본의 정신을 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본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당터에. 아니. 지금 현재 사명대사 동상이 서 있는 곳. 그 위에. 네네. 네. 이게 굉장히 가파른 압니다. 계단이 있잖아요. 늘 다니죠. 계단 위에 그 네. 동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일본 신사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제사 지내는 사람만 제사장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그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흔히 말하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혼자 시킨 게 아니에요. 학교 단위로, 교회 단위로, 단체로 오다 보니까 그 마당이 좁잖아요. 그래서 그걸 넓혀서 평평하게 다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게 만든 거죠. 아우, 할 네네. 말이 많아지네요. 네네. 그렇구나. 일본어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그러면 신사를 뜯어내잖아요. 네. 뜯어내고 나니까 그 일본 신을 누를 만한 또 우리 영험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대사. 사명대사를 거기 있구나. 그 자리에 앉으신 거죠. 저는 가서 올라갈 때 사명대사님이 거기 계시면 또 인사도 한번 드리고 왔나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 드리고 그러는데 야, 이 역사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예. 와, 그래서 우리 사명대사님 기운을 다시 되찾으셨구나. 맞아요. 그래서 일본 그 신의 기운을 누르고 우리 한국인의 기상을 사명대사님이 다시 찾으신 거죠.